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 펜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좀 쉬어가는, 그동안 좀 많이 올랐다라는 분위기 쪽에서 약간 탄력이 둔한데 오히려 매기가 코스닥 쪽으로 이어가고 있죠. 그런 쪽에서 워렌 버핏도 제약사를 샀다라는 부분들 쪽에서 바이오주도 같이 영향력을 끼치는 분위기인데 이런 흐름들이 또 순환매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계속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 관련돼서 오늘 빨간 펜 시간에서는 유통주와 관련된 종목들의 동향들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래도 많이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봤었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지 이 부분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전반적으로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유통업종 주가의 동향들인데요. 이 코스피 지수와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일단 그래도 유통업종은 대표적으로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있다. 뭐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 보면은 꾸준히 현금 창출은 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처음에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는 또 강한 모습들을 보였었죠. 특히 여기서는 온라인 쪽에 대한 부각들이 강하게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 선전했다가 오히려 한제 중반쯤 지수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좀 소외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특히 어느 정도 한 11월 달 초까지는 아무래도 지수 대비해서 부진한 모습들, 어떤 IT 쪽이나 이런 쪽으로 몰아가기 시작하는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부진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지수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이제 11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어느 정도 유통업종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피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시면서 유통주에 대해서 지수 대비 좀 같이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좀 더 확인한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 기회 요인들도 계속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유통주 주가 동향을 봤었을 때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방어적인 성격인데 또 하나 코로나19 속에서 온라인 쪽이 가장 많이 부각을 받았다. 그래서 온라인이 끌면서 유통주 전반적으로는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오프라인 쪽은 오히려 부진했었죠. 이런 어떤 상대적인 좀 차별화가 진행됐던 부분들이 어떤 상반기까지 나왔던 변화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면세점, 백화점, 이 오프라인 뭐 대형 면세점 이런 쪽도 좀 부진했다가 이제 10월달 이후부터 선전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섹터 중에 대표적인 모멘텀 중에 하나가 추석이었죠. 추석과 코리아 세일 페스타 이쪽도 영향을 끼치면서 어떤 움츠려들었던 소비 심리가 좀 확보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 쪽에서 또 하나 피해주에 대한 변화와 함께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들이 저평가입니다. 특히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이 보유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땅값이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전국의 부동산들이 좀 들썩이기 있는데 그런 쪽에서 부동산 가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요지에 들어가 있는 백화점이나 아니면은 이런 어떤 또 역세권이라고 그러죠. 이런 쪽에 많이 위치해 있는 대형마트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싸다라는 논리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또 하나의 어떤 이면도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어떤 2018년부터 이어졌던 어떤 유통업종의 전반적인 매출 증감률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온라인이 여전히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두 자리 숫자대 이상으로 계속 지금까지도 한 15%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인 합계는 일단 아무래도 성장은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좀 하향되는 모습들이죠. 왜냐하면 너무나 이 오프라인 쪽이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을 보니까 2019년부터 가파르게 좀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오프라인 부진, 온라인 부진 이런 어떤 딱 상반된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보여지고 있는데 하나 변화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 쪽에서 보게 되면 9월달 기준입니다. 이번 9월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일단 온라인은 성장하는 거 뭐 다 알고 있는데 약간 오프라인도 이제 성장하는 모습들로 바뀌고 있죠. 이런 쪽에 대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너무 위축됐던 부분들에 대한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관점과 함께 여전히 섹터별로 보게 되면 백화점은 힘듭니다. 아직까지 힘든데 대형마트가 오히려 올라오고 있죠. 이쪽에 대해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프라인에 대한 변화가 나오고 있고요. 편의점도 성장세를 보이는데 특히 SSM이라고 하는 또 슈퍼마켓 같은 경우도 같이 영향을 끼치면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백화점이 제일 안 좋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일단 오프라인 쪽에서 견인을 할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쪽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도 주가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유통주 같은 경우는 일단 그동안의 양적 성장이었습니다. 즉 점포수를 늘리고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서 그만큼 계속 매출을 늘려가면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갔다가 이제 실속 다지기 쪽으로 바뀌죠. 어떤 점포 경쟁은 이제 안 하고 오히려 좀 슬림하게 줄여가는 쪽에서 수익성을 늘리겠다는 관점 쪽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온라인 쪽을 확충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신세계도 SSG.com 이쪽에 대해서 변화를 계속 꿈꾸고 있고요. 롯데그룹 같은 경우도 통합된 온라인 쪽에 주문을 할 수 있는 시스템과 함께
최근 들어서 이제 배달 관련된 또 시장이 뜨겁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지분 인수권도 계속 롯데그룹에서 어떤 군침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이런 쪽에서 변화를 보이게 되면 아무래도 온라인 쪽에 대한 보강들이 오프라인 쪽에 대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는 쪽도 보여지고 있는데 게다가 또 어떤 플랫폼 업체들이 여러 가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는 한번 저희가 다뤘던 주제였죠. 이런 쪽에 대한 변화라든가 또 물류업체와의 제휴를 확대하면서 대표적으로 네이버가 그랬고요. 또 CJ 대한태공 같은 경우도 같이 확인하면서 이런 어떤 물류 쪽과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계속 연계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쪽에서 앞으로도 이게 계속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홈쇼핑 쪽 CJ 홈쇼핑도 CJ E&M 안으로 들어가고 이번에 GS 쪽도 GS 홈쇼핑이 GS 리테일 안으로 같이 들어가면서 합병을 하는 모습들. 물론 이제 GS 쪽은 좀 논란이 좀 있습니다. GS 그룹 쪽에서 대주주를 좀 더 챙기는 이번에 합병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다 보니까 솔직히 이번 합병과 관련된 시너지는 좀 기대는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여전히 어떤 대주주에 대한 행태들은 약간 좀 우려가 있다는 쪽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일단 시너지는 계속 초점을 맞추면서 합병 쪽으로 덩치를 키우는다라는 관점들이 이 유통업계의 또 하나의 변신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유통 관련주들에 대한 동향들을 한번 점검을 해봤었을 때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일단 오프라인 관련된 업체들 대표적으로 어떤 면세점도 갖고 있고 백화점도 갖고 있고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별로 그렇게 썩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좀 선전했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 전부터 안 좋았죠. 벌써 어떤 사드 배치 이후 때부터 한번 충격을 받았던 부분들 쪽에서 여전히 그렇게 크게 흐름들이 좋아지지 못하는 모습들 쪽에서 상대적으로 어떤 마이너스 30%대는 일단 그래도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 영향을 받았다는 부분들인데 마찬가지로 신세계 힘들게 겪겠죠. 면세점이 있고 상대적으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들이 의외로 실적에 대해서 좀 선방하는 모습들이 일단 나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앞으로에 대한 변화를 기대한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꾸준하게 또 아마존 관련된 이슈도 나오고 있죠. 어떤 신유통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빠르게 대처하는 편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만약에 셋 중에서 그래도 눈여겨본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백화점에 대한 동향들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함께 또 이마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깜짝 실적이 오히려 성장하는 쪽으로 바뀌었죠. 약간 2016년도, 17년도부터 계속 안 좋았던 모습들 쪽에서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내년에도 실적의 변화가 기대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GS 리테일은 일단 실적은 올해 괜찮았는데 합병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에 대한 변화들은 좀 더 체크해야 된다라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내년에 대한 변화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 오히려 올해는 힘들었지만은 기저효과와 함께 빠르게 변할 수 있겠다는 쪽이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PBR, 즉 자산 대비해선 흐름을 보게 되면 0.5배 이하로 다 내려간 모습들 쪽에서 여전히 어떤 자산 대비해선 저평가되는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하락했던 부분들이 이제 돌리려고 하는 소외했던 부분들이 반응하게 되는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유통주 관련된 투자 전략을 봤을 때는 일단 또 최근에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이 다시 격상되면서 약간 부담감도 있다고는 하지만은 일단 이 우려감이 반영됐을 때 오히려 백신과 함께 나올 수 있는 변화를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흔들렸을 때는 또 하나 기회 요인들을 또 삼아봤으면 좋겠다는 쪽도 보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실적 상대적으로 선전했고 내년도 성장세를 보인다라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유통주 중에서 또 탑픽으로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마트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섹터 내 차별화가 좀 되고 있다는 관점들 온라인 쪽도 계속 강화를 시도하는 쪽에서 만약에 지금 이마트가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특히 그 대주주인 정용진 부회장 같은 경우 증여세에 대한 부담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 친화적 정책은 강화하겠다. 3년간 최소 2,000원은 배당하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흐름들과 함께 실적의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레벨업은 꾸준히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목표가는 18만 5천 원대, 손절가는 14만 8천 원대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온라인 쪽에서 하나 숨겨진 종목 중에 다나와 또 한두 번 언급은 드렸던 종목인 것 같은데요. 일단 수수료나 광고를 챙기면서 또 컴퓨터 전문 마켓플레이스인데 일단 언택트 쪽에 가까운 종목입니다. 그래도 올해 밸류 부담을 봤었을 때는 지금 현재 올해 PR 14배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보통 언택트 종목들 PR 20, 30배는 기본인데 상대적으로 그게 크게 부각을 안 됐다는 관점 쪽에서 계속 주목하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영업이익 또한 20%대, 내년도 20%대 성장을 계속 이어간다는 관점 쪽에서 성장에 대한 개념들은 여전히 나쁘지 않다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목표가는 한 번 더 상승한 3만 6천 원대, 손절가는 2만 8,500원대로 대응하는 전략 쪽에 포커스를 맞춰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유통주 전반적인 흐름들을 한번 점검해 봤고요. 그중에서 관심 가질 만한 특히 내년에 대한 성장의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한 종목들 계속 중심으로 확인해 보자라는 쪽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